반갑습니다. 오시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교양. 내 아이템의 조회수가 낮다면 조회수 많은 키워드와 엮어라. 뭐 이런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검색 이야기를 해보죠. 최근에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이 검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 검색만한 좋은 마케팅 통로는 없거든요. 검색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저는 아이폰의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유튜브에 들어와서 다양한 유튜버들의 후기를 보려고 이렇게 검색에 아이폰 보조까지 치면 주르륵 컨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폰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다면 검색창에 이렇게 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뭐라도 궁금하고 찾고 싶으니까 이렇게 찾았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폰 보조 배터리의 자동 완성이나 연관 검색어를 보고 검색을 해서 그리고 이곳에 나오는 컨텐츠 중에 마음에 드는 컨텐츠를 고르거나 혹은 화면같이 관련 검색어들을 찾아서 또 컨텐츠를 더 찾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궁금해서 직접 검색을 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직접 익히고 제품을 판단한다 라는 점에서 이렇게 유튜브의 첫 화면에 나오는 홈 영역, 이 홈 영역의 컨텐츠들을 수동적으로 고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주로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뭘 찾고 싶어,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어,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을 택할까요? 아이폰 보조 배터리라고 봤더니 게시글이 1000개 넘게 있네요. 한번 볼게요. 요 해시태그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걸 구매할 수도 있고 이벤트도 있네. 이벤트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팔로우를 하면서 아이폰 보조 배터리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지금 찾고 싶은 키워드를 인스타그램에서도 검색을 통해서 해시태그를 택하고 그리고 나오는 컨텐츠들을 보면서 하나씩 선택해서 결과적으로는 제품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까지 미친다 라는 점에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피드를 올리는 거와는 전혀 다른 굉장히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폰 보조 배터리를 검색해서 그리고 광고에서도 볼 수 있지만 뷰 영역에 들어가서 관련된 게시글들을 대략 이렇게 보고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매력적이게 보이는데 라고 해서 두 번째 걸 클릭을 해서 그리고 컨텐츠들을 이렇게 살펴보니 그냥 단순히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컨텐츠를 보는 것과는 다르게 훨씬 더 방문자들의 질이 좋더라. 여기서 질이 좋다는 건 그만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방문자가 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걸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고민해서 키워드를 입력하고 직접 찾고 클릭해서 내용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 굉장히 수작업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아날로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을 하고 클릭을 하고 정보를 보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정말 사고 싶어, 난 사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라고 하는 방문자의 질이 좋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들이 있지만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이 방법을 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요. 특별히 가격 할인이라던가 이벤트라던가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한번 살펴봤지만 그래도 마케팅 채널들에 대해서 이 검색 영역은 어디가 있는지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는 이 통합 검색입니다. 이 통합 검색 자체가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담고 있고 이 통합 검색의 검색 결과는 당연히 내가 검색하는 키워드, 여기서는 아이폰 보조 배터리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마케팅, 특히 검색의 핵심은 이 통합 검색이 어떻게 매력적으로 노출이 되느냐라는 거고요. 특히 사용자들이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에 있느냐, 요 뷰 영역이 많더라. 물론 최근에 인플루언서 검색 같은 것이 도입이 되면서 약간 검색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뷰 영역이 네이버 검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많은 마케터들이 이곳에 노출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보조 배터리를 검색하면 나오는 이 검색 결과 요것도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첫 번째 영상 클릭해 볼게요. 제가 첫 번째 영상을 클릭을 했는데 그 하단에 보시면 다음 동영상이라고 해서 보조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영상 하단을 더 내려보면 또 보조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과 관련도가 높은 영상들이죠. 그래서 유튜브는 네이버와 달리 통합 검색 이외에도 영상 밑에 노출되는 이 추천 동영상이 또 검색과 같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 라고 한다면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추천 동영상에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검색 결과에 나오는 이 인기 게시글들,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계정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해시태그에서 대부분 정보들을 검색하고 보더라.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좀 재밌는 기능은 앞에 제가 해시태그를 팔로잉 했듯이 어떤 해시태그를 팔로잉하면 그 해시태그에 대한 컨텐츠들이 이렇게 검색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잡소리라고 한 건 이 사람을 팔로우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게시글에 반응을 보였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잡소리라고 하는 걸 구독하고 있으니 이 사람의 게시글이 화면과 같이 나오는 거고, 하단에 보시면 해시태그에 보면 잡소리가 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검색을 통해서 인기 게시글의 컨텐츠들을 보고 특이한 건 해시태그를 팔로우할 수 있어서 마치 유튜브의 추천 동영상처럼 관련 영상들을 계속 홈피드에서 받아볼 수 있더라. 이게 특이점입니다. 자, 그런데 내 아이템이 인기가 좋아, 내 아이템은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인기 키워드를 노리고 또 인기 키워드와 관련도가 높은 연관 검색어, 자동 완성 관련 해시태그들을 노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 그물을 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예쁜 마케팅 노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인테리어 업체예요. 그러면 이 인테리어라는 키워드에 노출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관 검색어 그리고 인테리어와 관련된 다양한 자동 완성들을 노리겠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인테리어와 관련된 자동 완성 키워드를 노리는과 동시에 이곳에 있는 관련 검색어들도 함께 노려주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해시태그에도 인테리어 관련된 해시태그들을 노리고, 그리고 인테리어와 관련도가 높은 해시태그들을 적절하게 노려주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아름다운 마케팅적인 도배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템이 인기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자빗을 통해서 원예 치료사를 검색해 봤더니 한 달 동안에 2660회 정도 조회가 나왔습니다. 메인 키워드로서는 굉장히 조회수가 낮은 편입니다. 하루에 100명도 원예 치료사를 검색을 안 한다 라고 하면 이 키워드로 노출을 시키더라도 날 검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원예 치료사 자격증, 원예 치료사 교재, 원예 치료사 시험 일정 뭐 이런 키워드는 더 조회수가 없을 거고요. 원예 치료사를 노출시키고 나머지를 막 이렇게 노출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검색을 안 하니까 효과가 없겠죠. 이런 전략은 옳지 않다. 이런 전략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인기 키워드들 중에 잠재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노출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이 테스트 후에 성과 좋은 키워드를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한번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원예 치료사 검색했더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생각을 바꿔서 원예 치료사는 누가 따고 왜 따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굴러가는지 이런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자격증이라던가 주부 자격증이라던가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던가 취미 자격증이라던가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은 약용식물관리사 같은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원예 치료사와 엮습니다. 20대가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 추천 원예 치료사 자격증, 혹은 30대가 취득하면 좋을 원예 치료사 자격증, 집에서만 온라인 강의로 취득할 수 있는 원예 치료사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노리시면 되겠죠. 제가 새로운 건어물을 개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오징어 다리와 마라탕을 함께 넣어서 볶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제품의 이름은 마라 오징어 다리라고 혼자 한번 지어 볼게요. 그러면 헐 진짜 있네요. 그냥 지은 건데. 여튼 마라 오징어를 쳤더니 이런 제품들이 있네요. 우와 신기하네요. 막 지었는데. 어쨌거나 얘네들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 오징어만 계속 노출시키는 건 게시물이 100개가 좀 넘는 거기 때문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마라 오징어를 먹을 사람들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건어물 같은 거, 혹은 맥주 안주, 혹은 혼술 안주 추천, 뭐 이런 키워드들로 우리가 적절하게 노린다면은 조회수 작은 키워드를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컨텐츠, 특히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컨텐츠 구성이 검색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야만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볼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에 빠져서 그냥 컨텐츠만 만드시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색은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검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검색이 될 만한 키워드와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엮어서 검색도 되고 여러분들의 브랜드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컨텐츠, 이 두 가지가 만나야만 결국에는 효과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